안녕하세요. 청새롬입니다. 자, 또 한 주가 마무리됐어요. 기대가 나름 컸던 한 주인데, 어, 모르겠습니다. 한, 목표의 한 3분의 2? 목표의 한 3분의 2 정도만 달성하고 마무리된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은, 솔직히 조금 실망스럽죠. 오늘 영상은 제 개인 거래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황, 네이버 가서 시황 말씀드릴 뉴스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보이는 검색 순위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 및 기존의 제 관심 종목들 순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제 제가 계좌를 못 보여드려가지고 방송 중에 비밀번호를 칠 수 없기 때문에, 자, 어제 제가 오버나잇 했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6월 첫 장이 미국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시장도 많이 안 좋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퐁당퐁당일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뭔 얘기 하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저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가의 전설이라는 일부 JP 모건이나 여러 가지 투자 관계자들이 공포를 유도했어요. 공포. 그래 놓고 하루도 안 돼서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명분은 그거예요. 명분은 오페크 회의에서 증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증산 얘기가 없었는데, 증산에 합의되면서 인플레 압력이 내려가고, 또 미국 미국 고용 지표 관련돼서 민간 지표죠. 정부 지표는 오늘 밤에 나온다고 하는데, 민간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고용이. 근데 이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돈을 많이 쓰니까 오히려 인플레를 압박할 수 있는데, 고용 지표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와서 돈을 안 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쓸 거기 때문에 인플레가 떨어질 거다, 이런 대도 안 나갈 때가 핑계. 이 두 가지 핑계, 오페크 핑계랑 고용 지표 부정적으로 나온 이 두 가지 핑계로, 아시는 것처럼 나스닥이나 여러 가지 증시가 다시 한번, 미국 증시는 폭등 2% 넘게 올랐는데, 우리는 그냥 전강 후약으로 끝났고, 전 초반에 11,200원인가 11,200원까지 찍었을 거예요. 11,200원 수준까지 찍었었는데, 조금 더 봤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약간 상단이 막혀 있는 느낌이어서, 이 코스닥 레버리지도 11,000원 수준에서 11,100원, 11,200원 여기가 한계고, 11,500원, 심지어 12,000원까지도 저는 한번 기대를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보시는 것처럼 11,095원, 1,955원에 사서 오버나잇 하고 가슴 졸이면서 기다렸다 11,095원으로 팔아서, 이렇게 요것밖에 거래를 못했어요. 오늘은 거래한 게 요것밖에 못했고, 오늘은 오히려 매수하거나 시장 자체가 빵 떠 있는 상태에서 꼬꾸라졌죠. 보시면은, 그 얘기 하기 전에 어제 못 보여드린, 어제 제가 SH 에너지화학 30만원, 코스닥 레버리지 30만원, 이렇게 30만원 거래했던 거 인증 못 해드리니까 인증해드리는 부분이고. 자, 화면 바꿔서 네이버 잠깐 갔다 올게요. 네이버 가서 말씀드렸던 시황, 이거는 글자 그대로 줬다 뺏는 거죠. 코스피는 그나마 0.4%까지 지켰는데, 코스닥은 사실상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긴 한데 사실상 제가 거래하는 150, 코스닥 150 대표 종목은 마이너스 났고, 코스닥 지수는 그나마 플러스 0.0 몇 프로 이 정도 수준이니까 마이너스죠. 1% 이상 떴었는데, 코스피는 기간만 샀어요. 기간만 샀고, 그나마도 마지막으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계속 깎아 먹으면서 2680까지 보여줬다가
2670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쉽게도. 이 2680은 그냥 장 초반에 잠깐 모르겠어요. 물론 올해 들어가지고 코스닥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미국 증시가 바닥을 친 만큼은 안 떨어졌어요. 나스닥 바닥 친 것만큼 안 떨어졌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동조하라면은 나스닥이 올라준 날은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올라줘야 되는데 이건 뭐 절반도 못 올라주고 오히려 떨어지면 또 같이 떨어지는 분위기여가지고 좀 실망스러운 흐름이고요.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0.1%도 아니고 0.04% 0.04 코스닥은 매동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팔았더라고요.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그런 매동이 만들어졌고 자 어젯밤에 뭐 다우존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스닥이 2.6이에요. 2.69포인트고 선물도 어제까지는 선물이 괜찮았어요. 오늘 장중에도 뭐 장 초반까지는 나쁘지 않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0.4 코스닥은 그냥 제로죠.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선물이 다시 지금 빠지는 중이죠. 0.6까지 빠졌어요. 0.6까지 빠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방송할 때는 그 뉴스가 없었는데 어제는 MS 마이크로소프트 뭐 실적 전망이 떨어졌다고 해서 회사 쪽에서 이 발표를 해서 이제 조금 장 막판에 코스닥 지수가 빠지고 조금 그랬던 부분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전망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오늘은 아직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저는 기사는 못 봤는데 어쨌든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뭐 떨어질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랐고 그저께는 뭐 월가의 전설이라는 대단한 사람들이 공포를 조장하면서 떨어뜨렸잖아요. 그 말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웃기죠. 뭐 우리는 뭐 역사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양적 긴축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뭐 무슨 뭐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 이거 너무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데이터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데이터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미 인플레도 꺾였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공매도 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좀 더 매집을 해야지 시장이 반등했을 때 더 먹을 게 많으니까 일부러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코멘트를 달고 뭐 연준 의원인지 뭐 연준 이사들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뭐 직위는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준 관계자들이 했던 말을 어느 정도 주워 담았어요. 다시 한번 또 주워 담았고 앨런 뭐 재무장관 이 사람도 뭐 중립으로 돌아섰고 다시 나쁜 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뭐 미국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펀더멘탈 쪽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뭐 크게 지금 다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가 더 안 좋은 게 뭐가 나올 거냐. 예를 들어서 실적이 기업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눈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뭐 10%, 뭐 15%, 뭐 안 좋은 기업들은 20%까지도 마이너스가 난다 해도 그게 다 지금 나스닥에 다 반영되어 있잖아요. 반영 안 된 게 없어요. 이미 뭐 10%, 20%다 떨어졌다가 바닥 찍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위기라는 거는 언제가 가장 위험할까요? 위기가 온다. 조심하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기도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막아내면 그뿐이에요. 막아내면. 근데 진짜 심각한 거는 뭔가요? 위기가 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이 위기인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뒤통수 빵 맞는 게 그게 위기인 거죠.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모를 때 위기가 오는 거 뭐 쉽게 말씀드릴게요. 97년 11월 1997년 11월 뭐죠? 그쵸? 대한민국 IMF 이때 이 영삼이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주변에 강요들이나 참모들이 아무도 나한테 경고를 하지 않았대요. 다 좋다고만 했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업들은 픽픽픽픽 쓰러져 가고 있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수하게 바닥을 쳤다, 바닥이 아니다, 여기서 더 떨어진다, 아니다, 이제는 반등이다,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다?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는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오는 게 진정한 위기인 거죠. 이미 다 대비를 했어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 가격까지. 주가에 다 반영돼 있어. 기업 실적이. 인플레, 안 좋은 거, 뭐 공급망, 중국, 경기 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가, 고유가, 원자재 다 반영되어 있어요. 더 이상 공포 조정할 것도 없으니까 지표, 뭐 시장 지표로 안 되니까 허리케인이 온다. 월가의 전설이라는 사람이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래놓고 주가 떨어뜨려 놨다가 하루도 안 돼서 나스닥 2.6% 다시 또, 그러니까 이 정도 주가를 띄울 거면은 나스닥 주가가 2.69가 뜰 정도면 이거 개미가 미국 시장에서 개미가 사가지고 2.69가 떴겠습니까? 이거 무조건 기관들이 작업 친 거죠. 하루 전날에 뭐라고 해놓고 허리케인이 온다고 해놓고 작업 친 거예요. 물론 저도 내일은 모릅니다. 뭐 워런 버핏이 그랬다고 하는데 저도 뭐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어서 버핏이 그랬대요. 자기는 본 적이 없대요. 미래의 경기, 앞날에 경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 이거를 예측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걸 예측하는 거를 아는 사람을 본 적도 없대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맞는 거죠.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미래를 누가 합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거시경제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여러 가지 지표로 추측하고 대비하고 준비할 뿐이죠. 지금 나스닥 100이 12,800에서 움직이고 있겠지만 뭐 제 희망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다음 주 시장이 시작할 때면은 이 선물 시장이 13,000 찍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장중에 또 장난질 치겠죠. 어젯밤에도 뭐 2% 이상 나스닥 본 지수가 2% 이상 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스닥 100 선물도 2% 이상 떴어요. 근데 어지간해서는 이게 지금 시간에잖아요. 시간의 선물이 제가 시간의 선물이 막 2% 3% 이렇게 떠서 움직이는 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본 시장에서 본 지수하고 선물에서 뭐 2% 3% 4% 이렇게 떠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잘 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또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모레 시간은 많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많고 준비할 시간, 분석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잘 준비하셔서 저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저한테 의지합니까? 저는 그냥 정보만 드릴 뿐이에요. 그냥 해석. 어떤 뉴스가 있을 때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증권가의 전문가들, 그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니까 죄송하긴 한데 염승환 이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든 전문가들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월급 주는 사람들한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염승환 이사가 언제부터 이사였습니까? 차장이었어요. 연불리.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장 된 지 몇 달도 안 됐고 바로 이사 되더라고요. 이거를 만들어주는 사람, 물론 이 사람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했고 인기가 많았고 사실상 이베스트에서는 뭐 눈에 띄는 사람이 염승환 이사밖에 없죠. 연불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한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성공했다고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 모든 전문가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쉽게 다르게 변주해 보면은 정치인들이
우리 위해서 정치합니까? 자기들 주머니 챙기려고 정치하는 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속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살짝 비틀어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뉴스도 한번 보셔야겠죠. 뭐 유럽 개장 혼조다. 영국은 떨어지고 프랑스, 독일은 오른다. 중국 거는 휴장이었어요. 중국은 휴장이어가지고 제가 언급을 안 해드렸고, 일본은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0.4, 코스닥은 또이또이. 일본은 한 2% 떴던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맞아요. 1% 떴네요. 1%. 1.27% 떴고 우리나라는 못 떴어요. 왜 못 떴는지는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 지금 뭐 물가가 5% 찍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우려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다 뭐 그냥 그렇습니다. 물가 불안 때문에 강보합으로 890 턱걸이로 코스닥이 마감됐다. 달러는 조금 떨어졌어요. 1250원대에서 다시 1240원대고, 저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분위기상 1200 초반대로 가고 있는 그 뭐 중간지대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뭐 1200원이 깨져야지 맞는 거죠. 1200원이 깨져야지 맞는 건데,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수출 실적을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 이유는 환율 때문이죠. 워낙에 뭐 에너지가 됐든 원자재가 됐든 이 수입 물가가 워낙에 비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 기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우리 뭐 경제 펀더멘탈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외부 변수 뭐 미국 시장이라 됐든 뭐 중국 봉쇄나 중국 경기 침체가 됐든 여러 가지 원유, 원자재 이런 글로벌 물가 불안이 됐든 그런 부분이 문제지, 우리 경제가 이런 부분으로 조금은 피곤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잘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속보도 보죠. 실시간 속보 뭐 여러 가지 뭐 장 마감이 끝나고 나서 기업 공시 나왔던 부분도 있을 거고, 대우조선해양 뭐 한화그룹, 이 표현이 웃기죠.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빠따 맞은 주가 한화그룹 주주들 왜 김승현 회장이 뿔났나. 김승현 회장 이 사람 유명하죠. 자기 아들 괴롭혔다고 해가지고 어깨들 동원해가지고 보복폭행 가하는 분이잖아요. 이거는 뭐 명백하게 사건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 뭐 명예훼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있는 거 그대로 뭐 얘기한 건데 이게 뭐 문제가 되나요? 14년 만에 처음이다.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 5%, 지금 우리나라 인플레가 5%라고 하죠. 여기에서 뭐 수입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만 빼면은 상당 부분 걷어지겠죠. 상당 부분 걷어지는데 그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기업들이 피곤해지는 상황인 거고, 별다른 속보는 없네요. 여러 가지로 뭐 인플레 고점 지났나, 뭐 금리 인상 중단, 뭐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걸 다 뒤집은 이야기를 다시 또 수습했다가 자기들끼리 뭐 난리도 아니죠. 북치고 장구치고. 자, 물적 분할 물적 분할이 맞냐, 인적 분할이 맞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뭐 법을 손질한다고 하는데 뭐 쉽게 어떻게 손질할지는 두고 봐야죠. 그리고 뭐 대체 거래소, 지금 한국 거래소 말고 대체 거래소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시간이 거래할 수 있는, 지금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반까지 이 주식시장이 열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대체 거래소가 뭐 한 군데가 생길지 여러 군데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기면은 그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내 주식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죠. 은행도
뭐 제가 다녔던 시대는 지금은 은행이 사실상 뭐 지점이 큰 의미가 없는 게 뭐 폰뱅킹이나 뭐 스마트 뱅킹 또는 ATM기 이런 쪽으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점에 대한 뭐 영업 시간이 의미가 없는데 주식은 그렇지 않죠. 주식은 뭐 다른 방법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주식을 거래소 가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HTS나 MTS로 거래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풀리면은 뭐 24시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쪽으로 규제가 풀리고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은 저는 충분하게 주주들한테 좋고 이 거래소들도 자기들이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 뭐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적인 부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사가 지금 바로 보이진 않는데 그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별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차분히 한번 볼만한 기사가 있는지 쭉 볼게요. 아무래도 마감이 끝나고 나서 기사가 쏟아지다 보니까 볼만한 기사가 뒤로 밀려 있을 수도 있어요. 뒤로 물려 있을 수도 있고 주식에 관심 끌려고 한다. 박스피에 질린 개미들 증시 떠났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일단 이 주린이 분들이 그 단계가 있어요. 투자를 한다, 매수를 한다. 매수를 했을 때 이익이 나면 팔면 그만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매수를 했는데 떨어지네.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뭐 물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게시판도 찾아보고 뭐 상담도 받아보고 주변에도 알아보고 이러죠. 그러다가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판판이 한 달 깨지고 두 달 깨지고 6개월 깨지고 그러면 안 보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단계냐?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현실 부정. 이러면 뭐 사실상 끝나는 거죠. 주식 투자는 이런 순간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대응을 잘 하셔야 해서 손절 쳐야지 맞는 건데 안 되면 손절 치는 게 맞는 거죠. 그냥 당분간 잊고 지내는 게 아니라 뭐 누구는 주식 파는 거 아니라고 기다리면 다시 본전 온다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도박시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도박이랑 똑같은 거죠. 자기 판돈 넣고 그 판돈이 시장 그 도박판에서 돌고 돌아갖고 제로가 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내가 개입하면 언제든지 100만 원을 넣었어도 90만 원을 빼든 80만 원을 빼든 빼면 되는 건데 안 뺀다는 거죠.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거래했던 노하우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포지션, 뭐 투자의 원칙, 멘탈 이런 부분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어떤 종목이 오른다 내린다, 이 종목을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것보다는 기본적인 고기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 결국은 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맨날 남이 잡아다주는 고기 먹어봤자 뭐합니까? 직접 잡아야지 시장에서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 기사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이것 때문에 쭉 빠졌다가 나름대로 쭉 빠졌다가 시작할 때도 빠졌어요. 뉴욕 증시가. 그러다가 이제 이 오페크 증산 합의 하고 여러 가지로 뭐 물가가 더 오르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을 투자 심리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반등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뭐 누가 나와서 또 개소리를 시전할지 모르죠. 그 누가 나와서 개소리를 시전한다는 얘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없이 걔네들이 괜히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들 떠드는 사람들은 그냥 개소리라고 하시면 돼요. 그나마 데이터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도 데이터를 살짝 마사지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만 보여주고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중립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사를 보고 뉴스를 찾아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제가 지금 이 플랫폼이 유튜브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유튜브란 플랫폼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알고리즘이 보여주죠. 알고리즘이 보고 싶은 거, 봤던 거, 관심 있는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나쁜 방향으로 간다.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그것만 보여준다. 그 정보만 알려준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냥. 다른 생각은 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건 이 돈이 다 날아갈 때까지, 깡통 찰 때까지 그냥 현실 인식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셔야 돼요. 어떤 이야기, 시장에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는지, 나는 주가가 내가 투자한 종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요인은 없는지, 뭐 기술적 분석이 됐든 기본적인 분석이 됐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종목 가기 전에 요 검색 순위 상위 종목들 한 번씩 보고 갈게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떨어지진 않았네요. 코스피가 뭐 0.4%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실망스러운 수준이죠. 66,800전자. 노터스 혹시 뭐 관심 있는 분들 이거 쳐다보지도 마세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고, 예전에 노터스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만을 위한 잔치인 거고, 결과적으로 그조차도 박셀바이오나 신풍제약 꼴 날 거예요. 몇 프로? 2만 프로. 내년에 보자고요. 제가 지금 노터스 박살 날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개박살 날 겁니다. 개박살, 뭐 반토막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4분의 1? 4분의 1도 저는 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종목은 그냥 쳐다보지도 마세요.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휴림로봇, 사람들이 어제만 해도 뭐 게시판도 그렇고 뭐 톡방도 그렇고 부러워해요. 동전주였는데 5,000원까지 찍었다고. 근데 또 하루 만에 10% 빠졌죠. 그 부러움 때문에 어제 그 꼭대기에서 뭣도 모르고 들어가셨던 분들 바로 계좌 10% 녹은 거예요. 살짝 약식으로 보시면은 꾸준하게 올랐어요. 이거 뭐 꾸준하게 올랐으니까 저 1,000원, 뭐 1,000원, 1,500원, 2,000원 자리에서만 투자했어도 곱하기 3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식 투자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과거에 이랬을 수 있으니까 그때 샀으면은 지금 돈 벌었던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 사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 지금 그 생각을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높은 이 가격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모든 종목을 거래할 수도 없고 모든 종목을 다 공부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종목, 자기가 가장 많이 공부한 종목에서 승부를 보는 게 맞는 거죠. 여러 가지로 뭐 셀트리온도 다시 회복하고 있고, HLB는 이거 무조건 윗골이라고 했죠. 3만 원 깨질 때까지 저는 윗골이 달릴 거라고 생각해요. HLB. 그냥 뭐 데이터가 없이 회사에서 이 HLB에서 리보세라닙이든 어떤 약물이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걸 가지고 FDA에서 승인을 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중국에서 이 리보세라닙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병용 투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플라시보도 그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해 보면은 그런 거죠. 예전에 코롱 티슈진, 그것도 뭐 이거는 나중에 다 진실이 드러나고 나니까 별 효과도 없었던 치료제도 아닌 약을 팔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들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일단은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코로나19 백신을 유통을 시켰는데 그 약조차도 세계에서 인정하고 승인해주고 어마무시한 숫자가 그 약을 이용하고 체험하고 뭐 부작용도 나오긴 했지만 그 약조차도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그런 데이터도 없고 여러 가지로 검증도 안 된, 인증도 못 받은, 승인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주장하는 거를 어떻게 믿나요?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뭐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태양광 쪽으로는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대체 에너지, 태양광. 물론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조정인데 두산 퓨얼셀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산 퓨얼셀 쪽은 지금 오늘 다시 다 가격은 회복된 것 같아요. 두산 퓨얼셀 볼까요? 보시면 3,955, 39,550원. 어제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3만대 중반, 뭐 36,000원이든 37,000원이든 그 정도 자리에서 건질 수만 있다면은 뭐 4만원 근처까지 10% 정도 수익 실현하는 거는 참 줬다 뺐다 밀었다 땡겼다 이러면서 충분하게 먹고 또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차트만 잠깐 볼게요. 딱 보시면은 일봉상 지금 떨어진 자리에서 저 세력이 아니면 뚫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지금 뚫어볼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만약에 4만원 뚫고 안착한 다음에 45,000원으로 올라선다면은 확실하게 저게 지금 저항하고 있는 저 자리가 지지로 바뀌겠죠. 분위기는 조금씩 뭐 수도법도 통과되고 뭐 어쩔 수 없이 내연기관은 퇴출될 거고 그게 시간 문제인 거죠. 2025, 2030 뭐 3년 남았고 8년 남았지만 뭐 그렇게 먼 미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도 두산 퓨얼셀의 이 한 주당 지금 뭐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 단위 자체가 바뀌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잘 분석해 보시고 잘 공부해 보시고요. SH 에너지 화학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과는 반대로 계속 약세였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그래서 거래를 못했죠. 거래를 못했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그냥 뭐 주구장창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오늘 시초에만 조금 빵 뜬 자리에서 2라고 떨어졌죠. 시초에 11,210원 찍고 나서 저 줄친 파란 줄친 자리 빵 띄워놓고 그래서 꼬꾸라져 가지고 오히려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를 뚫고 내려가서 저 자리를 회복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또 누군가 저 자리를 또 뚫어주려고 하겠죠. 이런 거래량을 시초 거래량 보시면은 한 3분 사이에 60만 주를 터뜨린 저런 거래량으로 한 방에 어제 종가 1955원인가요? 1955원에서 11,100원, 200원으로 날려주는 저걸로 저는 한번 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좋은 미국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뭐 펀더멘탈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만 없다면은 충분하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저점이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고 봐요. 당분간. 그리고 에이프로젠 계속해서 에이프로젠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 특기예요. 이게 원래 지치게 해갖고 나가 떨어지게 하는 거. 이건 분봉이고요. 일봉으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 좋았던 나름대로 자리대를 만들었던 세력이 돈 써가지고 올려놨던 자리 못 지키고
저걸 못 지킨 건 결과적으로 뭐 개미들이 못 지킨 게 아니라 세력들이 발라 먹은 거죠. 개미들한테 물량 던지고 나서 뭐 2,870원이 됐든 뭐 2,500원이 됐든 2,000원 이상이 됐든 쭉 떨어뜨려 놓고 다시 한번 이제 작업 치려고 뭐 합병이 됐든 CGMP가 됐든 미래성장 가치가 됐든 다시 한번 작업을 치고 있고 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진행 중이라고 보여지고 이때 이 4월 달에 이 물량도 빠져나간 부분이 없고 매집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전의 물량 보시면은 이때 물량도 그 이전의 물량도 뭐 크게 빠져나갔다는 느낌은 없어요. 이 1930원을 터치했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매집은 해놓고 못 올리냐? 아직 매집이 덜 끝난 거죠. 제가 지금 그림을 이 휴대폰 화면에서는 이게 노트가 아니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없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큰 원이 있어요. 커다란 원이 있고 조금 작은 원이 있습니다. 이 커다란 원이 세력의 매집량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작은 원은 개미의 물량이겠죠. 이 상태가 돼야지 세력들이 커다란 원을 만들어야지만 얘네들이 돈 써가지고 뭐 2,000원을 만들든 그 이상을 만들었을 때 남겨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돈만 써놓고 남겨 먹을 수 없다면 세력이 지랄 열쳤다고 주가를 띄웁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세력의 원과 세력이 갖고 있는 원의 크기와 개미들이 갖고 있는 원의 크기가 심하게 차이 나야 4대6 또는 6대4 팽팽하다는 거죠. 물론 세력이 조금 더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압도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매집을 한 다음에 뭐 합병 이후가 됐든 아니면 좀 더 길게 보면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됐든 결과적으로는 이 매집한 의도가 있는 세력의 의도대로 주가를 플레이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못 버틴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주주분들도 그때까지 못 버티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분들은 평단이 너무 높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장기적으로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5년 본다. 예를 들어서 A 프로젠 나 그냥 눈 감고 5년 볼래.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전은 무조건 오지 않을까요? 본전은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지난 영상 댓글에다가 주말에 희망적인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린다고 예고를 했는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A 프로젠이 못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당장 합병됐으니까 합병됐으니까 무조건 3,000원, 6개월 이내에 3,000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냉정하게 기업 가치를 추산했을 때 5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 아니라고요. 뭐 기사도 나왔다. A 프로젠 기업 가치 5조, 뭐 10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A 프로젠 측에서 합병 진행할 때 이 A 프로젠 합병의 가치가 여러 가지로 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이 다 때려 박아서 뭐 5조를 만들고 몇 조를 만든 건데 그 중에 마이너스 될 것 중에 가장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휴미라예요. 물론 이거를 코로나19가 깼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화이자, 바이온테크 백신이 깼고 그 전까지가 휴미라였어요. 세계 넘버원 매출 휴미라. 근데 A 프로젠이 자기네들 회사 가치 계산할 때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오리지널 약에 바이오시밀러 가치를 넣었다가 뺐어요. 그 얘기는 뭔가요? 5조가 맞다 하더라도 물론 희망적인 5조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완성됐을 때 5조인데 그 안에 휴미라가 있었는데 에이프로젠 스스로도 휴미라를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5조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제가 주말에 준비해가지고 말씀드릴 그 영상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 스텝 바이 스텝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는 뭐 5조라고 냉정하게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안 갖춰졌다는 거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길어야 6개월 선반영이에요. 이 주가를 5년을 선반영하고 10년을 선반영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조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에이프로젠의 뭐 게시판에 글도 쓰고 에이프로젠 영상을 가장 많이 찍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에이프로젠 단타 치고 있지만 제가 에이프로젠 이 주가에 대해서 올릴 생각, 떨어뜨릴 생각, 싸져야 되는 생각, 높아져야 되는 생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어요. 싸지면 싸지는 대로, 비싸지면 비싸지는 대로, 기회가 나면 그냥 잠깐 들어가서 단타 치고 제 수익을 볼 뿐이고요. 잘 모르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에이프로젠 정보를 말씀드릴 뿐이죠. 근데 뭐 톡방이 됐든 게시판이 됐든 뭐 토론, 종목 토론방이 됐든 어떤 글을 쓰시는 분들, 뭐 합병을 반대해야 된다, 합병을 찬성해야 된다, 자기가 권리가 있는 권리 주주라면 그냥 자기 조용히 행동하면 돼요. 근데 그걸 게시판에 게재를 한다? 의도가 있는 거죠.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의도가 없어요. 저는 그냥 이게 1위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말씀드릴 뿐이지, 싸져야 된다, 비싸져야 된다, 합병해야 된다, 합병 안 해야 된다, 의도가 없다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있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팩트만 보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팩트만 보시고, 에이프로젠 투자하신 분들은 제발 냉정하게 팩트만 보시고 투자하시고요. 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제가 예측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 말씀드렸던 영상 참고하시면, 어제 영상도 마찬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목 모나리자도 4,000원 부근에 붙어가지고 매수할 수만 있다면 한번 가져가 볼만 할 것 같은데, 오늘도 그 자리는 안 줬어요. 어제 그 자리를 잠깐 줬었는데 오늘은 보시면은 4,170원에서 4,260원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은 그 자리를 안 줬고, 일봉 보시면은 일단은 돌파 후 조정인데 조정도 뭐 안정적으로 되는 느낌이에요. 거래량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렇죠. 이때도 돌파하고 조정이죠. 돌파하고 조정, 조정이 끝나니까 다시 돌파, 다시 조정, 조정 끝나니까 다시 돌파. 지금 돌파하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죠. 이게 끝나면,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돌파가 나오는데, 물론 돌파가 안 나오고 저 빗줄 줄친 파란색 부분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가장 높은 폭으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뭐 종이, 펄프, 제지 이쪽으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질 때 이 종목도 같이 거래량을 터뜨려 줄 때죠. 예를 들면 이때 거래량이 얼마인가요? 1,000만 주 이상, 2,000만 주, 3,000만 주 이렇게 터지네요. 최소한 이 정도 2,000만 주가량 터지려면은 9시 땡치고 한 10분, 9시 5분, 9시 10분 이때 거래량이 최소한 뭐 300만 주, 400만 주, 500만 주 이상은 터져야지 저 거래량이 찍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제 영상 길게 보신 분들은 비행기가 뜨는 자리, 제가 파도 타기 말씀드릴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비행기가 뜨는 자리, 세력이 이 비행기를, 주가가 날아가는 비행기를 다 태워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다 태워주지 않습니다. 이 비행기 티켓이 없어도
비행기 티켓이 있는 사람은 세력들이죠.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만든 비행기니까 당연히 자기들 티켓이 있는 사람만 태우겠죠. 근데 이 세력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방법은, 자, 비행기가 경납고나 창고에서 나와서 이 활주로를 달릴 때는 타면 안 돼요. 이때 탔다. 이때 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력의 원과 개미들의 원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띄우겠죠. 하기 때문에 이 활주로를 달리고 있을 때 타면은 세력이 다시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뜨는 자리, 활주로를 랜딩 기어를 접고 날아오르는 순간, 이때는 비행기가 못 돌아가요. 알잖아요. 땅콩 해양. 조연아, 나 이 비행기 못 뜨게 할 거야. 걔가 무죄였던 게 이 비행기 바퀴가 땅에 붙어 있을 때 못 돌아갈 거야, 못 돌아가게 할 거야, 못 뜨게 할 거야를 했기 때문에 무죄인 거고, 이 바퀴가 랜딩 기어가 접히고 나서 그 얘기를 했다면 유죄인 거죠. 이 바퀴가 접히고 뜬 상태에서 따야 돼요. 그 뜬 상태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분봉 2개 이상 양봉, 거래량이 이전 분봉상 거래량보다 5배에서 10배 뜨는 자리, 이 자리를 보고 타임을 잡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 아닙니다. 이 비행기가 뜨는 자리. 뭐 못 들으시는 분들, 못 들으셨던 분들, 뭐 운이 없는 거고요. 그런 자리만 잘 잡는다면 모나리자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운과 실력이 되느냐. 다 마찬가지죠. 에이프릴랜도 마찬가지, 뭐 모나리자도 마찬가지, 지금 뭐 오늘 상한가를 갔던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과거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생 동안 내가 주식 투자를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평생을 하든 특별하게 이렇게 상한가 거래만 이것만 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은 이상 평생 가야 상한가를,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먹었다고 하면은 뭐 20%대 들어가서 30% 찍으면 나 상한가 먹었어, 이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5%, 10%대는 들어가서 30%딱 찍혀야지, 뭐 20%에서 25%는 먹어야지 나 상한가 먹었어 이럴 수 있잖아요. 평생 가야 이 몇 번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몇 번 안 돼요. 저도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상한가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한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욕심을 덜어내고 미련, 집착 없이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고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말씀드릴 만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쭉 볼게요. 자, 윙이푸드도 자리대가 나왔는데 지나갔죠 벌써. 1600원에만 매수했어도 괜찮았는데 또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는 또 언제 다시 또 띄워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종목은 조금 조정이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나름대로 또 세력이 살아있는 부분이 보이네요. 세력이 살아있는 부분이 보이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기존 관심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윙이푸드는. 그리고 두산퓨얼은 아까 말씀드렸고, AD칩스도 뭐 윗골이 달렸네요 오늘. 근데 뭐 재료가 있어서 윗골이 달렸다긴 보다는 거래량이 170만 주면 그냥 별 의미 없는 움직임이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대우건설 어제 잠깐 뭐 조금 하락하더니 다시 분위기 반전했고요. 셀트리온도 뭐 새로운 부분을 임상 신청하면서 이게 뉴스가 찾아질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16만 원대를 찍었어요. 뉴스가 있을까요? 램시마 SC는 뭐 계속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뉴스 스텔라라 시밀러 임상 3상 요 부분이죠. 요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셀트리온은 어쨌든 복제약이긴 하지만 바이오시밀라 퍼스트 무버이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로서 확실하게 자기 자리매김하고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주고 뭐 재무제표에서 뭐 조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다운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못 버는 건 아니에요. 돈을 못 버는 건 전혀 아니고 충분하게 잘 벌고 있고, 다시 한번 뭐 보죠. 재무제표 보시면은 분기로 봤을 때, 분기로는 안 나오나요? 분기로 봤을 때 조금씩 줄어든 느낌은 없잖아 있지만, 조금 줄어든 느낌은 없잖아 있지만 그게 심하진 않아요. 심하진 않고 증가율이 조금 줄어든 면이 있긴 하지만 주가는 반토막 났어요. 주가가 지금 반토막 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력적인 가격대예요. 예전에 진짜 뭐 3만원 4만원 하던 시절, 그 시절을 제외하고 명실상부한 유럽 승인 받고 나서 명실상부한 바이오시밀러 넘버원 자리를 차지한, 글로벌 넘버원 자리를 차지한 셀트리온, 가치가 재고가 된 다음에는 뭐 거의 가장 싼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계속해서 뭐 수급이 꼬인 건지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건지 매동 한번 볼까요? 왜 주가가 이 모양인지. 오늘도 거래가 1.5% 밀렸고 어제도 밀렸죠. 개인만 샀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고, 매동은 뭐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뭐 문제 있는 뉴스가 나온 건 전혀 없어요. 문제 있는 뉴스가 있는 부분은 없는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뭐 국산 백신 1호 그 부분이 출시 초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다시 또 이슈가 터지면은, 그런 부분 이슈가 터지면은 충분하게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자, 이렇게 한 주가 마무리가 됐어요. 한 주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도 뭐 이번 주에 뭐 중간에 수요일 날 선거가 있어서 하루 쉬긴 했는데, 나름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2 정도까지밖에 제 목표 달성을 못했지만, 제가 원래 목표했던 게 100이라면은 목표했던 게 100이라면은 3분의 2, 한 66, 67 정도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만족을 하고, 다시 한번 열심히 주말 동안에 또 잘 쉬면서 충분히 휴식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퐁당퐁당인데 바닥은 막혀 있어요. 바닥은 막혀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잘 잡으신다면은 길게 보지 마시고 일단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반드시 익절하시고 다시 싼 자리에서 또는 다른 또 싼 종목에서 그렇게 방망이 짧게 잡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론